잘 모르겠는 거. 이게 줘봐. 다 하긴 또 그렇고. 뒤에? 자, 그럼 일단 6번까지 질문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번까지 중에서 9번 할 거지, 질문. 8, 9. 그 다음에 여러분 있잖아. 문제를 잘 읽어보면 7번부터 볼게요, 여러분. 7번 같은 거는 핵심이 뭐냐면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얘는 그래프가 그래프를 그려도 사실 도움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먼저 읽으면 좋은 거야.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게 근의 좌표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는 거죠. 두 근의 차만 오라는 거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될 것은 저 길이가 나왔을 때 이 비스듬한 길이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드르륵 해가지고 이 차이를 물어보는 건지 그것만 안 헷갈리면 7번은 안 그려봐도 된다. 그냥 이항시켜가지고 요게 교점이 두 개라는 거는 두 근이 있다는 거고 그 길이가 두 근의 차인데 그게 5다 해서 그냥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로 되는 거고 얘는 그런 거죠. 문제를 뒤에 먼저 읽어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요 비스듬한 길이가 나왔을 때 친구들 꼭 이용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매번 피타를 쓰면 안 되고 기울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몰랐던 사람은 계속 연습해야 돼. 왜냐면 계속 나오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직선이랑 만났다 하면은 직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이제 기울기가 알려주는 게 가로 세로의 비율이잖아요. 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Q를 여기 X좌표를 만약에 알파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이제 A 알파인 거잖아요. 물론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뭘 이용해도 어차피 답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그 A를 사실 모르니까 알파 제곱 빼기 4가 더 나을 수도. 근데 기울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일단 안 해볼게요. 그냥 A 알파로 일단 가볼게요. A 알파. 자, 그러면 저거를 보자마자 이게 1대 A잖아. 요 가로 세로가 1대 A. 그러면 이 B 가지고 여러분 그냥 피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요 가로 길이에 얘를 곱하면 얘의 실제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피타를 해서 여러분 이제 푸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암산으로도 되는 게 이게 길이가 1이면 1이고 A면 얘니까 알파면 그냥 여기 알파를 곱하면 실제 길이가 되는 거야. 요렇게 가야지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하고 있었으면 지금 다시 이제 풀이를 수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로 하는 걸로. 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 X좌표가 베타면 근이 알파 베타 내 맘대로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베타라고 할게. 괜히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또 나중에 근계간 할 때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음수 맞는데 그냥 베타라고 갈게. 그럼 여기 길이는 마이너스 베타가 맞긴 하죠. 마이너스 베타가 오히려 양수니까. 그리고 얘는 똑같겠죠. 이것도 1대 A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루트 A 제곱 루트 베타 제곱 플러스 1에 그냥 A 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들이 곱한 게 20. 그 다음은 이제 근계관. 일단 알겠죠? 응. 그래서 지금 요 길이랑 요거랑 여러분 이거 얼마죠? 나 지금 뭐라고 써요? 잠깐 1대 A 알파 20. 여기도 틀렸죠? 여기도 루트 A 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베타 이거죠.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알파 루트 A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루트 A 제곱 플러스 1 요게 20. 그럼 루트는 제곱하면 이제 그거 되고 알파 베타 곱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요거 이항시킨 놈
여기서 이제 x좌표 자체를 알파 베타라고 뒀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은 마사니까 여기는 지금 4인 거고 요거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는데 그게 5였던 거죠. a는 2. 여러분 들었을 때 바로 정리해야 돼. 나중에 풀던 대로 똑같이 풀지 말고 확실하게 이제 표시를 해 놓으세요, 여러분. 계속 기울기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9번은 자이스토리에서도 하고요. 계속 하는데요. 자, 이것도 평택실록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출문제로도 나왔다는 거죠. 나중에 또 푸는데 여러분 또 질문하지 말고 제발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자, 일단은 이게 그래프를 솔직히 그려도 안 그려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왜냐면 절대값을 푸는 게 중요하지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최대 최소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하면 좋은데 요거는 어차피 그냥 부호 풀고 부호에 따라서 이제 절대값 풀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프 그냥 안 그려도 일단 되고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일단 만들겠죠. 그러면은 요거 떼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6x 9 마이너스 2에는 0 알파랑 베타가 근이다 하고 알파가 더 작대. 그냥 뭐 그런가 봐. 자연수 n의 개수. 네. 자, 그럼 일단은 얘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러분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풀려면 얘의 부호가 중요한 거고 얘의 부호가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둘이 더한 건 6이래. 그러니까 얘는 사실 부호를 알려주는 단서는 아니잖아. 그리고 여기를 봤어야 되는데 여기는 n의 값에 따라서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수니까 1, 2, 3, 4 이렇게 넣을 건데 여기가 만약에 1부터 어디까지는 똑같은 상황이죠? 1부터 어디까지? 부호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다 할 순 없잖아. 1부터 어디까지는 같은 상황이냐고. 1부터 4까지는 같은 상황이고 5부터 또 이제 같은 상황이겠죠. 네. 그러면 1부터 4까지는 얘의 부호가 뭐다? 그리고 5보다 큰 게 들어가 5부터 그러니까 5부터가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준이 4랑 5 요게 이제 여러분 기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얘가 여러분 음수라는 거고 양수잖아요. 양수라는 거고 이때는 음수라는 건데 자, 양수면은 무슨 뜻이야? 알파 베타의 부호가 뭐하다? 그렇죠. 그럼 그냥 절대값 푸는 거죠. 우리는 그 부호가 같으니까 여러분 두 근의 합이 플러스 6이잖아. 그럼 둘 다 양수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풀면 됩니다. 둘 다 양수라는 게 확실하니까 얘가 그냥 자연수 되면 돼요.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미 6이라서 이게 자연수라서 n 값이 1, 2, 3, 4일 때는 어차피 항상 자연수가 된다. 그래서 1, 2, 3, 4는 답이고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근의 곱이 음수라면은 주연아 이거 무슨 뜻이야? 두근의 곱이 음수면 절대값 어떻게 풀어야 돼? 자, 잠깐만. 두근의 곱이 음수라는 말은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고 알파가 작고 베타가 크대. 그럼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또. 그럼 절대값 풀어줘. 알파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음수니까 음수면 그대로 쓰면 안 되잖아.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하면 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베타가 여러분 양수인 거 확실하니까 이거죠. 자, 이게 지금 자연수 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냐에 따라서
나누기 2를 했을 때 자연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표현해보면 되겠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거는 두근의 뭐죠? 그렇죠. 그럼 두근의 차 우리 곱셈 공식 안 써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A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러면 이게 2루트2니까 2가 약분되고 여러분 루트 안에 2n 남고요. 얘가 자연수 되게 하는 n을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5부터 내요. 그러면 이 n 값이 어떤 꼴인지 알죠, 여러분? 2가 지금 근호 안에 하나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n은 2 하나 채워지고 어떤 자연수의 제곱꼴이면 요게 다 가능하죠. 루트밖에 나오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제한 범위가 있겠죠. 무수히 많으면 안 되니까 100 이하까지만 여러분 대입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작은 n 값은 얼마인 거예요? 2는 안 되니까. 우리는 이 범위에서 성립해야 되니까. 그렇죠. 8부터 여러분 되겠죠. 그 다음 3 넣고 4 넣고 해서 100 이하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안 어렵거든? 할만해. 나중에 맞춰. 그러니까 첫 시작에 이제 여기 두근의 곱이 부호를 관찰을 했어야 된다. 왜냐? 절대값을 풀어야 되니까. 부호를 알기 위해서. 주연이 정리할 게 없어? 여기서 뭐 이렇게 깨달은 사실이 없니? 그러니까 풀이를 적으라는 말이 아니고 너가 다음에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뭐 포인트를 뭐 너만의 언어로 적어 놓든 뭘 해야지. 풀이를 다 쓰지 않더라도. 자, 다음 몇 번이었어? 뭐 있었나? 번호 또 얘기해 줘봐. 또 뭐였죠? 9번 다음에. 그래요? 여러분 질문 없어요? 질문해라. 12번 안 해도 돼? 그러면 여기는 17까지는 친구들 15번도 평택실록에 있음. 15번도 많이 했지. 절대값 하나 붙어있는 거. 15번도 겁나 시험이 잘 나오고 14번은 그거고 14번에 원래 이거 좀 치사해. 이거 합성함수 그게 사실 공수 2잖아. 그러니까 근데 너네가 풀 수 있는 이유는 이게 그거야. x 자리에 2차 함수 또 들어간 거. x 자리에 fx를 한 번 더 넣은 것. 문제 풀다가 이런 거 뭐 센이든 뭐든 여러분 이런 문제 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뜻이에요. fx에 그러니까 x 자리에 요 자리에 fx식 잔체를 여러분 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맨날 나오는 그거긴 해. 근데 이제 저거라는 건 사실 이 표현이 지금 우리 순서상으로 나오면 안 되지. 저거 합성함수라서 하여튼 요 문제인데 이제 x가 0부터 3까지 해서 우리 왜 치환해서 풀잖아요. 그러면 치환했을 때 그 t 걔의 범위를 알아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치환하는 거는 맞는데 얘는 x에 대한 함수고 얘는 t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요 범위는 얘한테 걸리는 거고 얘 범위가 궁금하면 t의 범위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것만 이제 할 줄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는 여러분 대칭축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일 때가 무조건 최소값이거든요. 그래서 최소값은 y가 되겠고 2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0이잖아요. 그럼 0 넣으면 최대값이겠죠. 그래서 t가 y좌표거든요. 여기서 t는 최소 마이고 최대 2니까 마이부터 2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걸 한 번 풀고 이 범위에서 2번 풀고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 번호 불러주세요. 17까지. 없으세요? 질문 여러분 많이 해도 되는데 오늘 참수할 건데 지금 여러분은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참고로 여러분 16번 봐주세요. 여러분이 그 중2 때처럼 자꾸 닮은 비를 쓰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16번 보시면은 일단 3, 4, 5잖아요. 거기 5 일단 먼저 구하셨을 거고 그 닮음하실 때 왜 그 너네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그거 있잖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어씨 안 닮았는데? 몰라. 하여튼 막 이렇게 해서 뭐 대 뭐 대 뭐 이렇게 여러분 하잖아요. 그거 완전 이제 노노. 그거는 이제 닮은 비가 중요해서 그냥 뭐 대 뭐 대 뭐 이렇게 한 거고 우리는 요런 데 있잖아. 이렇게 요거랑 지금 모양이 이렇게 얘는 완전히 똑같잖아요, 친구들. 그러면 4대 3대 5 그냥 이런 길이비로 푸는 거야. 문자를 잡을 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하나 안에서 길이비가 이제 4대 3대 5다. 그러니까 4K, 3K, 5K 이렇게 이제 하나만 이렇게 이제 문자로 딱 잡으면 나머지는 어차피 K로 표현이 다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짜 없으면 넘어간다 그러면 뒤에 어려운 거 해야 되니까 그럼 넘어간다 진짜로. 자, 그 다음 18번부터 22까지 친구들 19, 20 또 있으신 분 19, 20 없으십니까? 19, 20 네. 20번도 자 내신고쟁이. 나는 왜 기억력이 좋은데 너네는 왜 내보다 더 젊고 파릇파릇하고 그런데 왜 기억나 안 나? 내신고쟁이 있었다는 사실이. 진짜? 그럼 기억나네? 있었다는 게. 자 일단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자 19번에 이것도 그래. 우리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나는 점의 좌표는 막 연립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잖아. 그렇게 배웠잖아. 연립을 해서 x를 구하고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데 y가 3분의 2a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 그냥 왜냐면 연립하고 싶어도 지금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요게 3분의 2a일 때와 요게 3분의 2a가 되게 하는 x가 뭐하다? 둘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그냥 같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자, y가 3분의 2에 될 때를 그냥 찾자고 내 말은. 2분의 1 x제곱이 3분의 2a 될 때와 마이너스 x 빼기 1 제곱이 자 이거 a니까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게 3분의 a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네. 이렇게 이때의 x와 이때의 x가 그냥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립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거 연립하기 싫어가지고 복잡하니까 그냥 3분의 2a 되게 하는 x가 같다 이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x제곱이 3분의 4a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또 뭐 빡시긴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a를 없애서 x 구해도 괜찮지. 어쨌든 둘 다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건데 이거 전개하는 것도 싫으니까 그냥 a를 없애자 이거야. 자, a는 4분의 3x제곱 넣읍시다. 그러면 x마일 제곱은 4분의 1x제곱 그럼 이제 이쁘잖아요. 그럼 여기서 x를 구하면 2개 나오나 봐. 그럼 그 2개를 넣었을 때 a도 2개 나올 텐데 그 중에서 2분의 1보다 큰 거 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계산 안 해도 되겠죠? 해야 돼요? x 1밖에 안 나오는데? 에? 아, 이양 안 시켰네, 이 멍충아. 네. 여기 3x제곱이잖아요. 3x제곱. 그러면 3, 1, 2, 2, 마이너스. 그러면 3분의 2랑 2 나오는데, 뭐가 맞을까? 2 넣으면 맞네. 2 넣으면 a는 3. 맞죠? 추가 질문 있으면 얘기해야 돼. 계산은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20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20번. 자, 20번은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냥 2점 대입해서 연립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서로 다른 2점이니까 A랑 B는 다르대. A는 B랑 다른 거야, 지금. 좌표가 같으면 안 되니까. B라고 써야지. 자, 그러면 A, B 넣으면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P는 B라고 쓸 수 있고, B, A를 넣으면 B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B는 A라고 쓸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그냥 연립해서 답을 구해내는 것 말고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x 빼기 식으로 만드는 AB 그걸 무슨 식 어떻게? x 빼기 A, x 빼기 B. 응. 뒤에다 마이너스 x 플러스 AB 붙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B. A 넣으면 B 나오고 B 넣으면 A 나오고 이차함계수 1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해봤는데 안 돼서? 응. 뭐 시도해봐도 괜찮지.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5. 그러면 A 더하기 B는 4. 그리고 상수항이 P인데 얘는 AB 플러스 A 플러스 B. 그럼 AB는 4로 일정하니까 최대값이잖아. 그러면 요거의 최대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차 함수로 풀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바꿔서 해봤어? 답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같이 그럼 어차피 산술기하 배웠으면 산술기하 쓰면 바로 나오는데 산술기하가 그거잖아. 그 A 더하기 근데 이건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서 쓰면 안 돼. 좌표가 음수일 때는 산술기하 못 쓰거든. 그러면 그냥 이차함수로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식이 맞으니까 이것도 이제 괜찮죠. 대입했을 때 맞으면 맞는 거야. 어차피 2차식 작성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연립해가지고 요거 빼가지고 인수분 해보시면은 정보가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5로 묶어서 지워지잖아요. P도 지워지네요. 그럼 여기가 B 마이너스 A. 그럼 이제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하면은 A 더하기 B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A 더하기 B 얼마 나와요? 그래 얘랑 똑같이 나오겠죠. A 더하기 B는 4. 그러면 A 더하기 B가 3대. 아직 안 끝났지. 얘는 A도 있고 B도 있으니까 요 식에다가 B를 4 빼기 A로 바꿔가지고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쓰면 P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고재기도 원래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재우기의 풀이가 그거잖아. 내가 왜 2차 함수 여러분 정리해드릴 때 요거 나머지가 여러분 다르면은 그 인수정리 이용해가지고 2차 함계수 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뭔지 모르지만 인수 하나 붙이고 내가 만약에 x-a로 골랐어? 그러면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b인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또 문자라서 좀 그래. b, a를 대입하면 여기 b 넣으면 0 되고 b 넣으면 b-a 알파 플러스 b가 a 돼야 되니까 뭐야? 씨 들어본데? 이렇게 넘기면 돼. 얘는 a 빼기 b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얘랑 같거든요. 이걸 밑에 나누면 약분되잖아요. 하여튼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이제 2차식을 작성해서 요 식이랑 지금 그냥 계수 비교한 거죠. 네, 그러니까 풀이는 여러분 다양하니까 할 수 있으면 되고 이해 안 되면 얘기해야 돼.
그래서 방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아. 왜냐면 똑같이 했는데 갑자기 그게 안 되게 만들어져 있어 봐. 그러면은 사람이 생각을 못 하잖아. 무조건 그냥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이럴 때 공부하는 거죠. 가치 있게. 혹시 끝까지 계산 필요하신 분? 이거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중요한 거 많이 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힘을 아끼는 건데. 혹시 얘기하면 할게. 계산까지. 얘기해, 필요하면. 주연이 안 해도 돼. 이거 뭔 말인지 다 이해됐어? 이거 내 신고쟁이에도 있단 말이야. 아, 4가 없어졌잖아. 지금 내가 어쩐 거야? 아닌데? 뭐야? 에? 잠깐만. a제곱 빼기 b제곱. 없어지고. 400이 아, 여기 잘못 썼네. 잘못 썼어, 얘들아. 내가 처음에 잘못 썼어, 처음에. 뭔 말인지 알지? 여기 틀렸는데? 왜 말 안 해줬어? 이렇게 인데? 이렇게 뺐어야 되는데. 아까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자, 다음. 여러분, 그리고, 자. 근데 왜 이런 건 질문 안 해? 21번 다 답지 보니까 너무 잘 알겠어? 21번? 이런 거 다 특이한 건데? 여러분, 이 구조가, 사실 또 막 함수 단원이야. 이거 어떻게 보면은, 공수 2에 나와야 돼, 이것도. 2fx 1 빼기 x는 이게요, 제일 일단은 그게 뭐냐면 요 x자리에 여러분 요거는 x고 요거는 1 빼기 x잖아요. x에 1 빼기 x를 대입하는 게 일단 요 문제를 제일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1 빼기 x를 넣고 여기에 1 빼기 x를 넣으면 이게 다시 x로 바뀌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둘이가 서로 자리가 바뀌게끔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 빼기 x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1 빼기 x 되고 여기가 다시 x로 바뀌고 항등식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대입하는 거야. x 자리에 1 빼기 x를 대입하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어쨌든 fx가 궁금하잖아. 그러면 얘를 소거시키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에다가 몇 배 하면 되죠? 그치. 뭐 2배에서 빼거나 뭐 마이너스 2배 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2배에서 4, 2배에서 2, 2배에서 6, 2배에서 12 하시면 이제 위에서 밑에 걸 빼면은 이제 힘들게 계수 비교 안 하고 이제 fx가 딱 나옵니다. 그렇게끔 이제 맞춰져 있는 그냥 심화 문제라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그거 알면 이제 fx식이 나와버리니까 비니디는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런 게 안 통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친구들? 진짜 최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진짜 최후는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 요 ABC 잡고 여러분 그냥 쭉 다 대입해가지고 2차항 계수 비교해서 적고 1차항 계수 비교해서 잡고 상수항 비교 잡고 이렇게라도 여러분 무조건 찾아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는 게 보이면 좋은데 그게 다 연습할 수가 없거든. 우리가 모든 유형을. 어떤 게 나올 줄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정말 최후에는 그냥 여기로 가야 돼요. 자, 다음. 자, 그리고 22번도 여러분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22번도. 일단 22번에 가 있죠, 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저 표현. 자. A에 여러분 숫자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자, 요 표현이랑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여러분 더 어렵게 나온 게 지금 가거든요. 보통은 이 두 개가 나옵니다. 요거 나오거나 요거 나오거나.
이게 이제 뭐에게 주는 거야? 이참수의 뭐에게 주는 건데? 에? 얼마? 뭐? 식? 축. 요게 여러분 이차함수 대칭축 알려주는 거잖아요. 요거 대칭축이 얼마라는 거예요? 3. 이거 대칭축 얼마라는 거예요? 아니지, 그럼. 3. 이거 대칭축 얼마라는 거예요? 3. 여러분 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함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이 작은 x 자리에 400x를 지금 넣어봐. 요 작은 x 자리에 400x를 넣으면 저렇게 돼. 2 플러스 x가 돼. 그러니까 일단 어차피 우리 이차함수밖에 안 하잖아 지금. 선대칭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평균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평균. 지금 두 식을 더해보면은 x가 지워지게 돼 있거든요. 다 그렇죠. 더하면 x 지워지고 더하면 x 지워지고 더하면 x 지워지잖아요. 그거의 평균이 대칭축이다. 그냥 외워놓으면 끝. 네. 그래서 대칭축이 여러분 3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얘도 잘 보면 참고로 1일 때가 더 크면 어디로 블록이야? 왜냐면 저거 만족하려면 1일 때가 더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볼리여야 돼요. 무조건. 알 수 있죠? 집중해. 자 그리고 이 함수값의 차잖아 친구들. 그러면 이거 식에다가 대입 안 해도 풀 수 있지. 그러니까 제대로 연습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2는 한 칸 차이 나고요. 2는 한 칸. 그리고 1은 몇 칸 차이 나죠? 2칸. 자 그럼 우리 지금 최고차 한계수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A? 4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A? 1A.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3A. 그게 6. 최고차 한계수는 2. 자 그러면 최고차 한계수 찾았죠? 대칭축 알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함수값의 차이 물어봤잖아. 그게 이유가 상수항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소거시키려고 지금 뺄셈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식이 얘랑 얘밖에 정해진 게 없거든. 아무리 평행 이동해도 길이는 계속 똑같잖아. 그러니까 C는 지금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건데 빼면은 지워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얘 답을 구할 때도 5랑 3이잖아요. 그러면 3이 있고 5는 2칸이잖아요. 2칸. 그러면 그냥 이 길이 물어본 거죠. 이 길이. 그러면 4A가 정답이잖아. 그러면 이제 8이 답인 거죠. 그래서 쓸 데가 많다고요. 식 한 번도 대입 안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엄청 편하거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당장 다음 주 시험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연습하면 좋겠다. 자 그리고 왜 이래? 됐다. 자 여기 2, 6까지 중에서 친구들 뭐 할까요? 괜찮은가요? 그럼 여기 3일까지 중에서 뭐 할까요? 우리 너무 잘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없다고 1등급 수학 푸는데? 여러분 29 있잖아. 이것도 일단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29번 보세요. 일단 어차피 나중에 배웁니다. 어차피 나중에 배우는데 원점 있고 OP랑 OQ랑 여러분 수직이라고 돼 있어요. 수직. 자 이건 그러면 약간 번외인데 일단 저거 좀 이따 할게요. 자 만약에 여기 3,1이 있었고 그냥 아무 점이나 상관없는데 편하게 원점이라 둘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마일,3이 있어요. 마일,3.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두 직선이 있잖아요. 두 직선이 이게 90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선이 수직인 거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직선이 수직인데
결국에는 요거랑 요거랑 지금 그 합동이잖아요. OX 직각, 직각, X 직각 O.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지금 요거랑 요거랑 수직이게끔 일부러 만든 건데, 자, 수직일 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얘 기울기는 3칸 갈 때 1칸 가고, 기울기가 그러면 3분의 1이거든요. 그리고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죠? 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비율 바뀌고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직선의 방정식 가야 나오는 거긴 한데, 우리가 그 두 직선이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 이런 건 이제 기본이잖아.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수직으로 만나는 기울기도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수직이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거든요.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일이다를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은. 수직 나왔을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빨리 푸는 거는, 그러니까 뭐 해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기울기의 곱이 마일인 거를 알면은 얘들이 이렇게 탁 하고, 잠깐만, 일단 교점을 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m은 0 하고, 알파 베타를 근이라고 하면 끝난 거죠. 왜냐면 원점이랑 알파 제곱 요거랑 원점이랑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랑 기울기의 곱이 마일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원점이랑 예진하면 기울기가 뭐예요? 뺀 거분의 뺀 거. 알파. 뭐 말인지 알죠? 그 점은 여기다 넣었어요. 그림 안 그렸어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거잖아요. 이게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고, 뭐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인데, 얘가 원점이니까 기울기가 지금 알파분의 알파 제곱이고 베타분의 베타 제곱이고 하니까 알파 베타가 그냥 기울기인 거죠. 점과 점 기울기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 기울기는 알파고 얘 기울기는 베타인데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일이다. 그러면 두근의 뭘로 해석할 수 있죠? 두근의? 그렇죠. 그래서 이제 m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이게 문제야. 그지? 선행이 빡빡하게 돼 있으면 쉽게 푸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선행을 할 수밖에 없고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나올 거니까. 네. 자, 다음. 30, 31 친구들 질문 안 해도 됩니까? 얘기해 주세요. 31? 네. 자, 31번도 저 볼게요. 왜냐면은 요즘 대세야 이게. 막 누구랑 만난다 이렇게 돼 있고, 막 접한다 이렇게 돼 있고, 모의고사에서도 맨날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우리 식 작성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기서 연습했어야 돼. 식 작성하기. 자, fx랑 hx 2차랑 hx가 뭔데? hx 몇 차야? 1차구나. 아. 2차랑 1차랑 여러분 P에서 접한대. 그러면 fx 빼기 hx는 하고 식을 딱 썼어야 되고, 또 gx랑 hx도 접한대. 그러면 딱 식을 써야 되고, 이 두 개를 일단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나를 풀거든요. 그럼 일단 빨리 해봐. 안 한 사람들은 빨리 해. 최고차항 계수도 나와 있지. 그리고 중근도 나와 있잖아. 그러면 그냥 식이 다 만들어진 거라고. 거기서 이제 연립하면은 된다고. 얘 만들어낼 할 때 빨리 이것부터 해봐.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서정아 봐봐. 이 근을 알잖아. 접하는 점 x좌표가 p.
그럼 이게 접한다 이꼴 중근. P가 중근인 2차식. 그럼 여기에다 바로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최고차항 계수는 F의 계수니까. 왜냐면 H는 1차라서.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불러주세요. X. 그쵸. 여기 어려워 이제 쉬워지면 돼요. 그럼 진짜 어려운 것도 다 풀 수 있어요, 진짜로. GX는 계수가 4잖아요. 4에 중근은 4P잖아요. 4P. X 빼기 4P 제곱. 접한다. 중근. 완전 제곱식. 자, 그러면 이제 얘 역할은 뭐야? 그냥 계수 알려줬으니까 됐고, 나 조건에서 알파 베타. 그러면은 두 식을 뭐 하면은 요거랑 똑같은 식이 나오죠? 그쵸? 빼면 되죠. 그럼 이건 어차피 여러분 이제 ax 더하기 b 이런 거 적는 거 아니지 지금. 어차피 소거되잖아. 그러니까 fx 빼기 gx는 하고 이거 빼면 됩니다. 예. 일단 그냥 쓸게요. 나는 까리하게 합차로 가겠어. b 마이너스 2. 아씨 틀릴 것 같은데. 8p. x 빼기 p. 맞아요? 2x 빼기 8p. 그냥 이거 완전 제곱식이라서 이거 합차했어요. 틀리면 얘기해줘요. 마이너스 x 플러스 7p. 3x 마이너스 9p. 해서 근이 알파 베타인 거니까 알파는 7p. 이거 상관없잖아. 그냥 x는 일어났을게요. 또 얘는 3p. 7p, 3p. 그럼 끝났죠? 저기 넣으면은 p는 어차피 없어지니까 p 못 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쉬워. 이것만 딱 할 수 있으면 되잖아. 요거 식 작성하기. 자,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자,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요. 88. 그죠? 이거 할 줄 알았어요. 34. 34 설명해야 되고 또 다른 거. 3, 4, 5, 6, 7? 그러니까? 여기 다 3, 4. 일단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는 다 볼 건데 34 하기 전에 그 어제 프린트 하던 거 있죠? 그거 해야 돼요. 그거. 그 맨 밑에 있던 거 그거 해야 돼. 자, 다시 잠깐 거기로 갈게요. D. 일단은 아까 딱 그 문제가 여러분 요 내용이거든요. 마지막 거. 근데 이게 솔직히 내신에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지금 심화 문제집이니까 있는 거지. 그럴 것 같긴 한데. 자, 요거 일단 여러분 나중에 무슨 말인지 읽어봐. 이차함수 그려가지고. 그리고 밖에 한 점에서 접선 껐다. 어디든 상관없다 그랬죠? 여기 밖에 점. x1, y1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요 fx 적어주고 접선은 항상 2개. 그럼 꺼주고 했을 때 자 만나는 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만나는 점 이거 특별히 무슨 점이라 부르죠? 이거? 오키. 자, 접선도 2개, 접점도 2개. 자, 근데 그 두 접점을 지나는 이거 좀 다른 색깔 펜으로 해라. 직선, 요 선이 여러분 이제 이름 있는 애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하에는 정확하게 용어랑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공소원이잖아요. 공소원에 이제 그 용어를 쓰진 않는다만
기하에서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접점 두 개를 지나는 이 선 있죠. 직선. 두 접점을 여기 적혀 있죠.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 직선. 요걸 여러분 극선이라 부릅니다. 극선. 얘 선 이름이 극선인데 일단 있는 용어니까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어요. 근데 학교에 가서 이제 극선 이러면 이제 학교쌤이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 선인데 얘 방정식이 뭐냐 이거거든? 그러면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거를 만약에 이제 원래는 교과과정상 이거 모른다 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하던 대로 그거 해야 돼. 이건 안 써도 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인수정리 이용해가지고 직선식 잡고 그 다음에 이차함수 1일이랑 무슨 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그러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이 나오죠? 그치. 항상 그럴 수밖에 없고 인수분해 되든 안 되든 접선이 두 개니까 기울기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지고 볶고 하면. 그러니까 나왔어. 그러면 기울기 구했으니까 이 연립한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면 뭐의 좌표를 알 수 있고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를 넣어서 그렇지. 중근을 구하면 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 접점은 x좌표일 테니까 함수식에 넣으면 y좌표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두 점을 지나는 선이 얘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상당하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공식이 있긴 있다. 그리고 이건 사실 기하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2차 곡선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 이게 그 증명도 사실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 원방 선행한 사람은 그건데 원방 선행한 사람은 x 그거 있잖아. x와 약간 그 원 위에 점 있고 여기 중심이 원점일 때 얘 이렇게 착 했을 때 이 방정식 x1 x 그거랑 또 관련돼 있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제 나오면 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만약에 나오면 안 나올 것 같긴 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결론부터 쓸게요, 여러분. 요 내용만 알면 돼요. 요 내용만. 일단은 쓰고 나서 설명할게. 자, x제곱 대신 x1x 그냥 일단 써. 그러니까 아까 한 방법으로 하기 싫으면 외우는 거야. 나왔을 때. 자, y제곱 대신 y1y 그리고 x 대신 2분의 x 더하기 x1 y 대신 2분의 y 더하기 y1 이라는 게 있는데 이 네모 박스만 외우면 그냥 풀 수는 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왜 그런지 저게 뭔 말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뭐 이유를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공식을 알려준 거지. 그래서 이제 얘를 뭐 하는 거냐면 이 점 있죠? 요 문제에서 준 점이 x1, y1에서 그 x1, y1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숫자인 거죠, 숫자. 여기 동그라미 친 거는 숫자를 넣으면 된다 이거야. x1, y1에서 여기는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필기를 했잖아? 그럼 이제 그 문제로 다시 가. 끝이야. 그러니까 미분 사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2차 함수 성질은 진짜 이게 정말 이게 거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공식은 몰라도 되고요. 이제 그건지 알아보면 빨리 푸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냥 가야죠. 뭐예요?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신에 나오는 일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풀이 과정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을 아는 사람은 너무 빨리 풀기 때문에 학교 쌤 입장에서는 안 내죠. 나 같아도 안 내겠어. 선행이 빡세게 돼 있는 애는 그냥 맞출 거 아니야. 나머지는 시간 때문에 다 못 풀고.
자, 그래서 지금 요 있죠, 요마. 자, x1, y1이 여러분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가 지금 x1이랑 y1인 거예요. 요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이차함수 식 있죠? y는 x제곱. 요 식을 변형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 아까 공식을 이용해서. 자, y 대신 뭐 한다고 했냐면 2분의 y 더하기 y1을 넣으면 되는 거고, 아까 그거 화살표한 게 그 뜻이에요. y 대신 그걸 넣고, x제곱은 아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x1, x였잖아요? 그럼 이제 이 x1 자리에 2분의 1 넣고 y1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게 바로 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맞지? 너네가 알면 알려주고 싶지 않아? 친구한테? 친구가 개고생하고 있으면 야, 이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줄만 하잖아. 그지? 그래서 하긴 하는 건데, 이거 어차피 기하 수강할 거면 어차피 기하 시험 칠 때도 여러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 여러분 2차 곡선에서 다 되거든요. 나중에 원방에서도 써먹을 수 있어요. 지금 2차 함수랑 요 두 개의 도형에서는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른 거 이제 갈게요. 이게 끝입니다. y는 정리하면. 자, 그리고 35번도 아까 딱 뺀 함수 식 세우기. 일단 최대한 돼 있나요? 식 세우기 혹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면 되죠. 여기게 문제가 길 뿐 아까랑 똑같이 빼서 식 그거 가지고 여러분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한 사람 일단 해봐요. 35번. 해보고 할게. 35는 잠깐만 시간. 일단 왜냐면 내신 시험에 2차 함수 이렇게 긴 거 내지 객관식 뒤에는 여러분 문제가 다 이 정도로 길단 말이야. 연습해야 돼. 그래서 35번은 식 한 번만 여러분 같이 할 거니까 그 전에 한번 해보시고. 네, 학교 갔다 오세요. 유빈이 잘하고 있죠? 충전 안 되고 있었어. 어떡해? 우리 애들 다 100점 맞으면 어떡해? 사장 어떡하지? 우리 학은 다 100점 맞아가지고 전교 막 1등부터 5등까지 진짜 행복하겠다. 그치. 하게 되네. fx 빼기 hx는 개수는 1, 중근은 알파? 땡큐. gx 빼기 hx는 개수는 똑같이 2, 중근은 베타. 그리고 hx는 기울기가 줬으니까 나중에 쓸 때가 있겠죠. 기울기가 1. 그래서 여러분이 저걸 그냥 저렇게 딱 식으로 옮겨 적으면 이제 앞에는 다시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이제 가나다 가지고 이제 풀면 끝나는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지금 당장 뭐 할 거 없어요. 일단 패스. 예, 그러면 이제 나 하겠죠. 나는
얘 둘이 만날 때니까 이 식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다는 더한 식이 궁금한 거고, 나는 뺀 식이 궁금한 거고. 일단 둘 다 쓸 건데 얘부터 갈게요. 뺀 거. 자, 그럼 빼면은 hx가 없어지면서 x 빼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배 x 빼기 베타 제곱 이거고, 나중에 연립하면 알파 베타가 나오겠다. 이거 전개는 어차피 해야 되고요. 여기는 지금 제곱식 아니니까 그냥 전개할게요. x 제곱 뭐라고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괄호 열고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4베타 4베타 x 알파 제곱 빼기 플러스 4베타? 응.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제곱 맞죠 맞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x좌표의 합은 8이다. 교점의 방정식의 근계관을 썼을 때 합이 8이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면 주의. 그러면 얘는 8 돼야 됨. 그래서 알파 베타 식 하나 나오고 여기 식 하나 나왔으니까 가나를 종합하면은 그냥 알파 베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알파 베타 구해주시고, 얼마인지 얘기해주세요. 얼마? 아, 알파는 빵이야? 어. 베타는 2.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hx가 아까 기울기 1이라는 거 이용 하나 안 한 거고. 자, 그러면 가나까지는 한 거니까 지금 다의 꼬라지와 답 구하는 거의 꼬라지를 보면은 어차피 그냥 fx 더하기 gx를 알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두 식을 더하는 거죠. 두 식을 더하고 뭐 몰라도 일단 더하는 거지. 2hx 넘기면 되니까. 는 두 식을 더하고 3x제곱 하고 아까 빼기 2hx 넘기면 플러스 2hx. 여기에서 문자가 어차피 k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거죠. 1 집어넣으면 9 나온다. 오, 땡큐. 감사. 8이고요. 1 집어넣으면 9 나와야 돼서요. K가 얼마인지 나오고요. 그럼 이제 끝난 거죠. 그다음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여기까지. 넘어가도 될까요? 그럼 36번 갈게요, 여러분. 그 36번부터 근해 분리긴 한데 대칭축이 상수면 무조건 그려놓고 풀어야 돼. 그냥 근해 분리하면 안 되고 무조건 그려서 풀면 된다. 자, 일단은 얘가 여러분 대칭축이 일단은 숫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그립니다. x는 1. 그래서 나중에도 뭐 이렇게 근이 뭐보다 작다, 뭐보다 크다, 뭐 샬라샬라 나오면은 다 근의 위치가 정해진 문제인데
일단 대칭축이 상수면 일단 좀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쉬워. 무조건 쉽고. 자, 그 다음에 적어도 한 근이 마이와 이 사이에 존재한다. 그럼 이렇게 사실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 두 점에서 만나도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럼 어쨌든 X축이랑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건 절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일단 만나게 하는 그림을 그려보는 거지.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접하면은 불가능하죠. 접하면은 중근 1만 생기니까 아니네. 접해도 되네요. 마이와 이 사이에 존재하는 거니까 1이 근이어도 되는 거네요. 그럼 요 그림도 일단 되는 거네. X축 여기 있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되고 더 위에 있는 것도 되고 어쨌든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X축의 위치가 여기도 되는 거 맞거든. 근데 어쨌든 더 위로 올라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올려놓은 걸 지금 그린 거고요. 자, 그리고 내가 이제 표시해야 되는 숫자는 누구랑 누구야? 그치. 그럼 봐봐.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무조건 자르고 저거 잡을게. 마이랑 2는 제한 범위가 어쨌든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마이가 멀잖아요. 그래서 마이와 사이니까 그냥 빵꾸 뚫을게요. 그리고 2는 가까이, 얘보다는. 그러니까 X축이 이 흰색 그래프와 교점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X축을 잡고 숫자의 위치를 여기 되나 여기 되나 함수값 음수냐 양수냐 그게 쉬울 때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양쪽에도 빵꾸 뚫려 있고 하니까 X축이 어떻게 되는 거죠? X축은 여러분 Y =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0이 어디냐 이건데. 자, 만약에 여러분 이 마이의 함수값에 딱 걸렸어요. 그러면 실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2네, 이상, 이하가 아니고 사이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멍을 뚫어놔야 여러분 안 헷갈리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실근이 없는 거지. 그래프가 여기 빵꾸 뚫려 있으니까 얘는 교점이 없는 거라서 실근이 없을 때고 이제 이거보다 내려가면 교점이 무조건 있어. 그러면 언제까지는 교점이 있을까? 언제? 여기까지. 그래서 이 Y = 0이 X축인데 X축이 여기 있는 거부터 요거 미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함수값은 요 맨 밑에랑 요 라인만 알면 되죠. 그래서 -1을 저기다가 넣고 12a 플러스 12 그리고 1을 저기다 넣고 a 마일 그러면 0이 누구보다 어떻고 누구보다 어떻다. 식을 세우면 이제 답이 나오고 여러분이 해봐. 등호를 잘 봐야 돼. 등호. 어디에 등호 들어가야 되는지. A 마일에 등호 들어가야 돼. A 플러스 12에 등호 들어가야 돼. 등호 어디에 들어가냐고. 알아서 대답 안 하는 건가. 등호 어디에 넣어야 돼요? 요거 이상, 요거 미만. 0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6은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37. 37은 1창 개수부터 여러분 미지수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진짜 일반적인 근해 분리. 약간 그래프 자르는 게 안 되고 얘야말로 X축을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얘는 37번은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일단은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마3과 0 사이, 0과 2 사이라 했으니까 실근이 중근이 안 되는 거니까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딱 그려놓고 마3과 0 사이니까 근보다 왼쪽에 마3 있고
근보다 여기 상관없어. 대칭축 기준은 상관없고 이 사이에 0이 있고 또 2는 이 근보다 큰 곳에 자리 잡으면 되죠. 요게 그냥 진짜 일반적인 근해 분리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얘는 대칭축의 위치가 중요해 안 중요해? 네. 요거는 그냥 함수값만 따지면 되는 근해 분리입니다. 이게 함수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이를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대칭축의 위치나 판별식 안 해도 되고 그냥 마3 넣으면 양수, 0 넣으면 음수, 2 넣으면 양수 그걸 만족하는 정수 A, B 여기서부터는 약간 경우의 수죠. 정수 넣으면서 그냥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해봐야 돼요. 직접. 그래서 최대한 한번 해보시고요. 답 구하는 거 잘 안 되면은 얘기해줘. 일단 37번까지 여러분 복습하세요. 그 뒤에 좀 이따가 좀 할게요. 얼마 남았죠? 괜찮아. 오늘 이것만 할 거니까. 뭘? 식? 식이 뭔데? 식 어디까지 알아? 마3을 넣으면 0보다 크고 0을 B는 0보다 작고 2를 넣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일단 그냥 잘 세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보고 싶어? 왜냐면 식 3개를 어쨌든 챙겨야 되니까 B가 음수니까 뭐 B부터 기준을 잡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일단 B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B가 3A-9보다 크다. 그리고 B가 -2A-4보다 크다. 근데 B는 음수. 근데 정수. 그러면 그냥 B 기준으로 하던지 A 기준 A를 잡아. 왜냐면 A가 하나는 플러스 붙어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A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어지게 나와. 뭔 말인지 알지? 그래가지고 그냥 A로 분수 생기더라도 그게 나와. 3A는 작다. B 플러스 9보다. 그러면 A는 3분의 B 플러스 9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A는 마B 마4보다 크다. 그러면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B 플러스 4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B는 음수. 그러면 요거 두 개 이제 이어서 붙인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정수 순서쌍인데 B부터 당연히 하는 게 편하겠죠. 마1, 마2, 마3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안 되는 게 나올 거야. 그 다음부터는 정말 여러분이 세는 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복습하세요. 복습. 37번까지 일단. 37번까지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이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안 틀리면 진짜 100점 나온다니까? 이제 안 틀리면 돼. 했던 거를. 까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유빈이 질문 없나요?
질문 없으면 한 페이지 일단 더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친구들. 자, 일단 42까지 고고. 자, 몇 번 할까요? 38부터 42 하고. 또 있으신 분? 42까지. 여보 이거 근데 42번도 진짜 많이 나오더라 요즘. 하여튼 많이 나와요 친구들. 42만 하면 될까? 일단 42 한다 그럼. 이게 여러분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대칭축이 문자라서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대칭축이 상수면 고민할 게 없거든. 언제 최대인지 언제 최소인지 딱딱 나오고 빼면 끝인데, 자 문제는 대칭축이 여러분 문자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 최소 포인트가 이제 달라지겠죠. 그럼 이거는 그냥 범위를 나눠서 일단 풀 수밖에 없는 거야. 대칭축이 얼마죠? 그럼 일단 만약에 그 범위를 나눠서 푼다라고 치면 A가 언제를 경계로 범위를 나눠줘야 될까요? 그쵸. 일단 0이랑 2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0이랑 2를 기준으로 일단 범위가 나눠지겠죠. 근데 이게 문제마다 다른 게 하나 더 나눌 때도 있거든? 1 정답. 왜냐면은 이 A가 0과 2 사이에 들어가도 최대값이 0일 땐지 2일 땐지가 그 평균을 기준으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0과 2로만 나누면 안 되고 누구도 나눠야 된다고? 평균? 1도 범위를 나눠줘야 돼. 최대값 포인트가 바뀌어서. 여기가 만약에 2분의 1이라고 쳐봐?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치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소는 똑같은데 최대가 오른쪽이고, 그리고 얘가 1보다 크다 쳐봐. 얘 2분의 3이면은 숫자가 이렇게 둘이 꽂혀서 최소는 똑같은데 최대가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범위 나누는 문제 중에서 0과 2도 범위를 나눠야 되는데 그 사이에 평균값 1로도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럼 정확하게는 하나, 둘, 셋, 넷. 4번 풀어야 됩니다. 4번. 그래서 만약에 3번에서 답 나오면 이제 거의 이제 운이 좋아서 맞은 거죠. 왜냐면 최대에서 최소 뺀 게 2가 되는 것만 답인데 뭐 2가 되는 게 아니었으면 이제 운 좋으면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정확하게는 일단 4번을 지금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 여러분 잠깐만 봐줘. 원래 여러분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거든요. 다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조금만 다르게 여러분 생각해 봐봐. 어차피 대칭축이 A인 거 확실하고, 그 다음에 0이랑 2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최대 최소가 다 바뀌기는 하는데, 어쨌든 F0이랑 F2랑 FA는 이 셋 중에 최대랑 최소는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 그 범위 나누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요 세 개가 어디에 있든 최대와 최소의 그 값의 후보잖아. 그럼 일단 이거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이거부터 써. 얼마야? F0은 A제곱. 그 다음에 F2는 2 넣어. 그리고 FA는 0이네요? 오, 땡큐. 땡큐. 자,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어쨌든 최소값은 여러분 A일 때 최소거나 A가 아닐 때 최소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구간에 대칭축이 들어갈 때와 들어가지 않을 때 이렇게 나눠볼게. 그러니까 범위 나누는 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해놓고 생각하면 좀 단순해져. 그럼 이제 만약에 최소가 얼마면? 0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3번 하려고 그냥. 최소값이 이때와
그리고 뭐야? 이때와 이때 이렇게 그냥 세 개 가지고 그냥 A 구하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는 만약에 이때가 여러분 최소면은 0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얼마 되는 거 찾으면 돼요? 뭐 돼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요. 이렇게. 그럼 일단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 범위를 나누지 않고 큰 틀에서 먼저 시작한 거기 때문에 확인은 해야 돼. 그 범위에 맞는 답인지는. 2제곱.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보고 편한 걸로 가면 돼. 근데 진짜 시험 필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너네가 딱 정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자기가 풀 수 있는 방법인지.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최소가 0이라고 그 가정을 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일단은 저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0과 2 사이. 그러면 0과 2 사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는 안 되겠죠. 내가 지금 이게 0과 2 사이를 푼 거랑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지. 일단. 그리고 여기서 누구는 안 되겠어요. 네, 2 플러스 루트 2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우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범위를 나눠놓고 4개를 푸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A가 최소일 때는 요때랑 요때인 거야. 뭐가 나아? 그냥 범위 나누는 게 낫나? 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가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다시 A가 루트이면은 0이 멀리 있고 2가 이제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F0이 최대고 요게 지금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답이 된다 이거죠. 얘도 여기가 이제 2 마이너스 루트일 때 지금 그 내가 이거 최대는 F2에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2가 멀고 0이 가까우면은 이제 이게 맞는 답인데 이게 또 맞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하여튼 2개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긴 또 해봐야죠. 지금 뭐 만약에 2개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더 있을 수도 모르니까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F0이 이제 최소라고 치자. 그럼 얘는 이제 여기에서 F0이 최소면은 요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거보다 최소값이 지금 0일 때니까 무조건 요 그림이라서 밑에서 위에 거 빼면 그게 2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거꾸로잖아요. 최대가 2고 최소가 대충 주인 건 이미 끝났잖아.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이 그림인 거지. 그럼 F2에서 F0 뺀 게 2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부호 반대인 거죠. 그냥 케이스가. 그래서 이 친구는 얘에서 얘 빼면은 마이너스 4의 2 플러스 4가 2 되면 좋겠다. 4의 2는 2, A는 2분의 1. 근데 2분의 1을 여기 넣었을 때 성립하지가 않잖아요. 대수 비교가. 그럼 그냥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얘랑 이제 거꾸로 나올 거 아니에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거든요. 에이, 좀 잘못 적었잖아. 이거 뭐라 적은 거야? 내가 미친 거야? F2가 최소인 경우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2가 최소면 이렇게 되는 거지. 2가 최소면 이렇게. 아닌데? 불가능하네. F2가 최소인 거는. 그지? 불가능하네. 이거 아예 없는 건데? 답이 이게 2개네. 아닌데? 여기면 되잖아. 0이랑 2. 아, 그치? 이거 되지.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하면은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답이 저 2개다. 루트 2랑 2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자신감 생기지 않을까? 연산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볼래? 여러분 이거 이해되면 이렇게 봐봐. 이거 이렇게 해볼게. 다시. 자, 이렇게 하자 있어. 그 후보들을 일단 계산을 해놓고 첫 번째 대칭축이 포함될 경우와 대칭축이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될 경우, 그냥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 내 생각엔. 하여튼 추천하는 방법인데 잘 보세요. 자, 만약에 대칭축이 포함한다는 거는 최대 또는 최소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미 포함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무슨 값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쵸? 내가 지금 이제 전제 조건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으니까 A가 저 0과 2 사이에 들어가면 꼭지점 자체가 무조건 최대 아니면 최소에 무조건 딱 하나 자리 잡은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면 Y좌표의 차 문제잖아. 그럼 사실 연산을 안 해도 여러분 답이 나오는 게 요 길이가 루트 2 되는 점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가 답을 얘기해 버렸어요. 자, 여기가 차이가 2가 되려면 여기서 몇 칸 얼마 떨어지면 되죠? 루트 2만큼 떨어진 곳이 여러분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럼 얘가 이제 문자지만 여기가 a 마이너스 루트 2인 거고 여기는 a 플러스 루트 2인 게 맞거든.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차원 개수가. 그러면 이제 요렇게도 된다 이거지. 여기가 얼마가 되면 돼요? 숫자. 왼쪽이니까. 최대값이 얘면 답이다 이거야. 최대값이. 그러면 얘가 어디 숫자 누구랑 똑같으면 돼? 0이랑 똑같으면 되는 거지. 그 케이스가 아까 계산해서 루트 2. 이게 지금 답이었던 거잖아. 이거 루트 2. 그리고 요렇게 꽂히는 거 하나와 요렇게 꽂히는 게 똑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내용으로. 그럼 얘가 얼마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답 똑같잖아요. 2 빼기 루트 2. 두 개. 끝. 그러니까 이제 대칭축이 포함되는 케이스는 그 공식을 여러분 쓸 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사실 뭐 공식을 쓰려면 쓸 수 있죠. 왜냐면은 대칭축이 문자여도 이거잖아. 여기가 0이든 0이든 어쨌든 두 번째 케이스가 여기와 여기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쌈박하게 남들 연락 계산할 때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뭐 한 게? 뺀 게 얼마다? 2다. 로도 이제 풀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둘 다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계산으로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자신감 생기면 그냥 엄청 빨리 풀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문자라서 뭐 드럽긴 해. 여기 A잖아, 간격이. 그러면은 얘는 A 제곱이잖아. 그리고 얘는 떨어진 게 A 빼기 2잖아. 그럼 A 빼기 2 제곱을 빼면 되잖아. 그게 4면 되고. 이렇게 풀어도 아까 A 값 나오는 거랑 똑같이 나온다고요. 어차피 계산을 하나, 요렇게 공식 써서 하나, A가 이제 똑같이 나오고, 얘는 또 부호 반대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 빼니까. 그럼 얘가 A가 2 나오고, 아까 2분의 1 나왔는데? 2분의 1 나왔지, 아까? A제곱, A제곱, A 빼기 2제곱. 빼면. 아, 내가 이제 왜 사라 적었어요? 미쳤나봐요. 2잖아요. 잘못 적었어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6? 그럼 얘는 또 2분의 3 나오는데? 아, 2분의 3 있었대요. 아, 오케이, 땡큐. 2분의 3. 근데 여기가 2분의 3을 넣었을 때 대소 비교가 안 맞음. 그러면 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다시 요거는 어차피 이 부호반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아이씨 지워버렸어요. 4a 에이씨 그냥 해. 얘 부호반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아까 마사였거든? 플러스 4는 2 4a는 2 아까랑 그 세 번째 거 2분의 1 나왔죠? 그러면 2분의 1을 딱 넣었다? 근데 대소비가 안 맞음. 그럼 또 아님. 하면 끝. 완벽. 대입하지 않고. 이거 구하지 않고 한 거죠. 그래서 연습해봐 여러분. 이거 기출 테스트에 나오거든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한 두 학교에서 나왔어요. 두 학교에서. 자 그리고 여러분 그 3분만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뒤에 거 풀할 거 많으니까. 자 일단 3분 휴식. 그리고 저거 제발 저 연습해 오세요. 46. 아 맞아요. 근데 46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46이 그건데 너무 오래 걸리네. 중요하긴 한데. 또 여기서 또 없으세요? 뭐 틀렸어? 44부 틀렸어? 근데 여러분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 이거는 그 실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실수는 뭐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다. 예를 중학생 같은 거 말고 문제 풀 때 여러분 실수의 성질은 예를 들어서 실수에다가 켤레 씌우면 이거 누구랑 똑같아요? 그거 우리 문제 풀 때 할 수 있는 실수의 성질 이런 거잖아요. 자 그거 말고 두 번째 실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실수를 더하고 빼고 뭐 실수를 곱해도 여러분 실수잖아요. 그죠? 실수는 제곱하면 어떤 성질이 있어요? 아 그건 당연하고요. 그거 말고요. 어? 그럼 또 안 되고요. 그렇죠. 정답. 여기 이게 그냥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다. 이게 여러분 이제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제곱부터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무조건 이거 써야 풀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겨냥해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쓰면 범위가 틀리게끔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저게 사실 원방이긴 해. 근데 그런 거 몰라도 실수를 제곱하면 아무리 최소 작아도 0 이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범위가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y제곱 대신 넣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y제곱은 4 빼기 삐리리 이거를 안 하면 무조건 틀린다. xy가 실수니까 y가 실수잖아. 그러면 실수를 제곱을 했지.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제한 범위가 생깁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걸 구해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곱이 붙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2y는 3. 그래서 내가 x에 3 빼기 2y를 넣었어. 이런 건 아무 일이 안 생겨. 그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서. 근데 제곱일 때만. 저거를 빼먹으면 안 된다. 자, 다음. 근데요. 일단 이거 하면 지금 여러분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일단 보류. 4, 6번 이거 보류. 그냥 얘 진짜로 하자고? 다른 건 질문 없어 그러면? 4, 7, 4, 8. 여기 다 여러분 자이에서 다 본 거지. 고쟁이랑 자이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 46번 근데 이거 뭐야? 나중에 3차 함수 잠시 핸드폰 할 일이 뭐 있어요, 은지 씨? 알림을. 자, 그 이거 뭐냐면 여러분 일단 그 연습장 꺼내봐. 연습장. 근데 이거는 해봐야 기억이다. 이거를 이제 본다고 해서 뭐가 되진 않아. 왜냐면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자, 연습장 꺼내보세요. 종이 없어요? 네.
자, 요게 여러분 지금은 2차 함수지만 나중에 미적분 하시면 3, 4차 나오잖아요. 그때도 이제 단골 요소입니다. 모의고사 수는 단골 키워드. 근데 고맙게도 2차 함수는 아볼이거나 위볼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이제 3차 함수보다 훨씬 간단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나올 수 있는 그림이 4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4개를 일단 설명하려고 해. 근데 일단은 그냥 보기만 해봐. 나중에 그리고 자, 뭐 아볼인 2차 함수가 있어요. 이게 f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있고 지금 저게 뭔 말이냐면 x 범위가 t부터 t 플러스 1값이네요. 쟤는 이 구간 내에서 가장 큰 거를 mt라고 하고 y좌표를 가장 작은 거를 mt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면 t가 달라지면 최대값도 계속 바뀌고 t가 달라지면 최소값도 계속 바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게 함수인 거야. 이것도 t에 대한 함수.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뭐 대칭주기 여러분 그냥 아무나 할게요. 대칭주기 만약에 3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자, 얘가 지금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이 구간의 길이가 2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t가 아주 겁나 작은 것부터 뭐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분. t가 0이야. 내가 지금 예시를 잡은 거야. t가 만약에 0이면 자동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이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t에 0만 넣었는데 이 구간을 다 봐야 되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이 구간에서 최대는 얘가 대문자가 최대거든. 최대는 t에다가 뭐 넣었을 때야? 0 넣었을 때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f0이 지금은 답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 해석만 하는 거야 여러분. 아직 뭐 할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0일 때 이 구간에서의 최소는 얼마 넣었을 때가 최소예요? 그쵸? 그럼 얘는 또 f2가 이 구간에서는 최소인 거죠. 그럼 잘 봐. 함수가 여러분 내려가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바뀌어도 왜냐면 t는 연속적인 실수거든. 이렇게 이게 움직이는 거라니까 지금. t 값이 0에서 여러분 조금 더 커져서 일로 왔어. 그래도 오른쪽을 넣은 게 작고 왼쪽을 넣은 게 크죠. 그게 지금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 대칭줄 지나서 올라가고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야. 그러면 최대는 x에 뭐 넣었을 때가 최대야? t는 여기여도 최대는 누구야? 그치. ft 플러스 2가 최대지. 그러니까 나는 t를 넣었는데 t 플러스 2가 들어가서 여기에 점을 찍힌다고. 그게 지금 이해가 돼야 돼. 이 함수는 나는 t를 넣었어. 근데 이렇대. 여기가 더 커. 그러면 t를 넣으면 여기 찍혀야 돼. 왜냐? 여기가 최대값이라서 함수값이 여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t를 넣었을 때 ft일 때가 있고 t 플러스 2를 넣었을 때의 ft 플러스 2일 때가 있어. 근데 그거를 연속적으로 다 생각하기에는 머리가 아프다 이거예요. 다 해볼 수 없잖아요. 지금처럼 모든 실수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어차피 아볼이잖아요. 아볼만 정확하게 해볼게요. 자, 이제 그리세요. 자, t부터 t 플러스 2잖아요. 자, 그럼 뭐부터 그리냐면 fx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첫 번째 mt 그리고 싶어. mt 최대값만 점 찍을 거야. 그리고 얘는 최소값만 점 찍을 거야. 두 개만 이제 하면 되는데 모양이 항상 똑같이 생겼어. 칸수만 바뀌고 나오니까. 하여튼. 자, 그럼 여러분 이제 t랑 t 플러스 2가 얼마 차이 나죠? 구간이? 그래, 요거는 이 간격이랑 뭐 그런 것만 조금씩 바뀌고 내용은 똑같은 애들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잠깐만요. 잠깐만, 이건 적지 마봐. 요거랑 요거 차이점 알아요? 둘이 무슨 이동 관계게?
평행이동. 자, 그러면 이것만 한번 더 얘기해봐. 얘는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간 그래프게 플러스 이만큼 간 그래프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돼. y는 x제곱이랑 y는 x 플러스 2제곱이 있으면 얘는 꼭지점이 마이 컴마 0이고 얘는 꼭지점이 0 컴마 0이잖아. 그래서 원래는 0인데 여기가 2가 커지면 오히려 여기가 작아졌거든. 마이너스 2였거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인데 이 t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이 그래프 있지? 그건 바로 여기서 두 칸 이동 해서 이렇게 평행 이동. 일단 이걸 그리는 거야. 얘가 여러분 바로 t 플러스 2입니다. 지금 색깔 다르게 하는 게 좋아요. 몰라, 너무 늦게 얘기했어. 하여튼 그 흰색은 ft고 그냥 ft라 해. 그게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 흰색은 ft고 초록색은 ft 플러스 2. 왜냐? 두 칸 평행 이동 관계. 그래서 요 꼭지점도 미리 두 칸 표시해 놓고 요렇게 평행 이동이니까 모양 안 바뀌잖아요. 폭. 그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딱 그려놔. 자,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지. 자, 내가 만약에 함수가 여러분 내려가고 있어. 최대 그리고 싶어. 최대. 그러면 t는 여기지만 t 넣었을 때가 최대야? t 플러스 2 넣었을 때가 최대야? 그치? 그러면 흰 색깔이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제 같은 포인트에서 클 때가 그냥 답이다 이거야. 같은 포인트에서 이제 우리는 이동을 안 시켜도 돼 얘들아. 그냥 t일 때 초록색이 커 흰색이 커? 초록색. 그럼 초록색 따라가면 되는 거야. 자, 답을 얘기해 줄게. 결국에는 지금 여기 흰색이 계속 위죠. 여기서부터 만나는 순간 뭐 있겠죠. 얼마인지는 이제 저기서 구할 수 있어요. 하여튼 중점일 거 아니에요. 요 대칭축 요 중점. 예? 여기 이렇게 대칭축 여기에요. 여기 중점. 하여튼 뭐죠? 하여튼 예. 분홍 색깔 위에 있는 그래프가 요렇게 요게 여러분 바로 MT 그래프입니다. 이동시키지 않고 원래 해봐야 돼. 그거 안 하고 이제 그래프 딱 그려놓고 그냥 푸는 거야. 모르지. 내가 그거 어떻게 맞춰. 내가 신기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큰 그래프에 딱 그리면 그게 이제 MT가 되고요. 자, 그럼 얘는 여러분 작을 때잖아요. 작을 때.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요. 만약에 지금 대칭축보다 여러분 왼쪽에 구간이 들어갔다고 쳐봐. 그럼 얘는 t일 때 오히려 t 플러스 2일 때가 그냥 이렇게 딱 찍혀버리잖아. 그러니까 t 플러스 2의 함수값을 따라간다 이거지. 나는 t를 넣었는데 t 플러스 2일 때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최소니까 둘 중에 뭐 한 거? 그게 t 플러스 2 그래프여서 t 플러스 2인 거야. 근데 이게 이해하면 당연히 좋지. 이해하는 게 맞는데 결국에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작은 거를 따라가시면 된다. 자, 근데 주의사항 있어요.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초록색이 지금 더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록색을 따라서 옵니다. 따라서 오는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 이 FT만 봐. 이거 흰 색깔 봐봐. 흰 색깔. 자, 흰 색깔이 요 구간에서도 최소값이 지금 얘가 찍혀서 여기 온 거거든. 근데 조금 이동해도 최소값 계속 들어있는 거 보이죠? 구간 안에 최소값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기 이렇게 이동해도 최소값 계속 여기잖아요, 꼭지점. 어디까지겠어? 왼쪽이 어디 올 때까지? 여기 딱 대칭축에 걸릴 때까지 최소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여기 꼭지점이랑 여기 꼭지점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안 되고 둘이 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FT가 오히려 최소값이기 때문에 FT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항상. 우리는 이차 함수가 어차피 모양이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거 기억해 놓으면 안 움직여 봐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걸로 여러분 좌표를 이제 찾으면 기존의 그 인마 대칭축이 마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마일인 거야. 여기가 t가 마일. 여기가 마일일 때고요. 두 칸 평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얼마일 때죠? 여기 마3인 거죠. 지금 이제 문제로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은요. 폭이 똑같이 평행이동만 한 거라서 무조건 중점입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 빨간 색깔 이 점의 x좌표가. 그래서 최대값 함수는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야. 대칭축의 중점일 때.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는 사실 요 ft에 넣으면은 이게 얼마인지도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저거를 원래 물어보는데 얘는 뭐 안 물어봤지만 미리 그냥 마이드 넣으면 마3. 그럼 여기가 마이 컴마 마3. 이 점이 중요한 거죠. 최대값 함수는. 계속 떨어지다가 저거보다는 또 높이 올라가니까 최대값 함수는 최소값이 존재한다. 그게 어느 포인트인지 알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반대로 얘는 최소값 함수잖아. 자, 최소값 함수. 자, 최소값 함수 보면은 여기 일정한 구간 있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일정한 구간이 어디냐면 대칭축과 대칭축의 사이입니다. 꼭지점 둘이 이었을 때. 자, 그러면 지금 FT가 여러분 오른쪽에 있던 거잖아요. 흰 색깔. 그럼 여기가 또 얼마고? 얼마죠? 대충 마일이죠? 그리고 두 칸 간 거니까 여기가 얼마고? 마3이고. 그럼 이제 얘도 여러분 성질은 뭐냐면 마이너스 2에 대한 대칭이야. 둘 다. 이해돼? 얘도 마이로 접으면 왼쪽 오른쪽 선대칭 함수가 나오고 얘도 마이로 접으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분홍 색깔이 이렇게 선대칭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공통점. 이 두 개는 공통점. 대칭축의 중점에 대한 접으면 똑같은 함수가 그려진다. 항상. 그림이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이 함수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요 대문자 t 함수 빨강색, 소문자 t 함수 빨강색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좀 에바인 게 뺐을 때 그래프는 사실 우리가 못 그려. 식이 있어야 그릴 수 있거든. 그러면 근데 일단 이것만 좀 이해해 보겠어? 자, 위아래 길이 길이 뭐? x를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그 최대값 부분, 최소값 부분 그치. 빼면 그치. 빼면 식을 구할 수 있지. 근데 일단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일단 저 빼는 내용은 그 고2, 고3 문제에서도 뺀 함수 그리는 거는 그릴 일이 없어요.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잘 봐봐요. 이게 그래프가 그릴 수는 있어. 왜냐면 요 식은 ft 플러스 2고 요 초록색깔 흰색이잖아요. ft.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이거는 ft 플러스 2잖아. 그러면 ft에서 ft 플러스 2를 빼면 요 구간에서의 gt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릴 수는 있어. 그러니까 못 그린다는 말이 아닌데 요 문제 핵심이 지금 뭐냐면 얘도 선대칭이고 얘도 선대칭이고 선대칭 함수끼리 뺐잖아요. 뺐을 때도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개형은 지금 못 그려. 그럼 거기는 이제 거의 뭐 미적분이랑 그쪽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그릴 필요가 없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마이를 대칭으로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마이를 대칭으로 뭐 이렇게 생겼는데 위의 함수에서 밑에 함수를 빼면 어떤 특징의 함수가 그려지냐 이거지. 자, 근데 일단 이 좌표는 찾고 갈게요. 여러분, 요 마일 컴마 요거 얘가 더 작은 거예요. 여기는 그죠? 얘는 꼭지점보다 위에 있잖아요. 이거 마이 컴마 마3이고 그 다음에 요 x는 같은 포인트인데 함수값이 이렇게 위에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은 라인에 표현하고 싶어서 그린 거고요. 얘는 꼭지점이 마일 컴마 얼마예요? 마4거든요. 여기는 마이 컴마 마4예요. 자, 그러면 원래 이거는 좀 에바긴 한데 그냥 들어봐. 마이에서 GT는 얼마인지 알죠? 얘에서 얘 빼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확실하잖아요. 무조건.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서 이 양옆에를 그리고 싶은데 사실 오른쪽 그리면 여기는 자동 아니겠어? 둘 다 대칭이니까. 맞잖아. 당연하잖아. 그지? 그러면 한쪽만 개형 잡으면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얘도 커지고, 여기 봐봐. 얘 커지고 있고, 얘는 일정하게 있거든? 그러면 함수 값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그대로겠어. 이걸 기준으로.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값을 빼도 얘는 어쨌든 이 올라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컴퓨터가 그리는 거지. 그냥 이게 이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것만 알면 돼.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게 또 함수값도 이렇게 바뀌잖아. 그럼 여기서 굴곡이 또 한 번 바뀌겠지. 뭐 나도 모르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봐야 알지. 근데 결론은 이 마이 컴마 1을 기준으로 무슨 함수가 그려진다? 대칭, 선대칭. 그럼 이제 생각해봐요. 실근 개수가 한 개 된다는 거는 교점이 하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래프 개형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왜냐면 요 점에서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교점이 하나 되려면 여기밖에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생겼든 선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출에도 여러분 이것까지 물어보진 않거든. 근데 이 함수랑 이 함수 그리는 것까지는 시험에 나와. 그래서 그리는 거는 진짜 나오는데 저건 좀 에바긴 하거든. 에바긴 한데 그 A가 지금 답이 1인 거예요. 그래서 GT가 어떤 상수랑 만나는 교점 T가 근인데 근이 하나. 그러면 이 대칭인 이 기준 요마의 Y좌표가 1이어야 돼요. 딴 데서는 2개 이상에서 만나겠죠. 대칭이니까. 올라가면은 2개에서 만나고 내려가면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개 되는 점이 특별하니까 물어볼 수는 있다 이거지. 자, 그렇고 자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몇 번 할까요? 일단 4, 8까지 중에서 여러분 봐봐. 47번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너네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 옮기면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너네 설명할 때 그냥 그렇게 했잖아. 그래도 이제는 이거 배웠잖아. 그려봐. 자, 뭔 말이냐? 이렇게 안 해도 얘는 풀 수 있지만 위의 문제는 그렇게 해야만 풀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좋잖아. 적용을 한번 해보자. 자, 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하잖아요. 위볼이에요. 자, 위볼이고 대칭축이 마이예요. 자, 그거 알려주는 게 지금 나고요. 마사 컴마 0은 뭐 그냥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 하면 되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해봐. P부터 P 플러스 2까지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GP라고 하겠대. 그럼 여기에 GP의 그래프를 바로 그리잖아?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오긴 하거든? 한번 해봐. GP를 그려봐. 얘는 지금 누구 그린 거냐면 FP 그린 거라고 치고 얘는 FP 여러분은 GP 함수를 그려야 돼. 그러면 내가 누구부터 그려야 되죠? FP 말고 F 그쵸? 맞아요. 자, 이 문제를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복습하는 거예요. FP랑 FP 플러스 2랑 비교하는 거니까 요 함수 옆에다가 FP 플러스 2 그리면 되지. 그리고 최대값 따라가서 그려봐. 어떻게 되나? 그럼 여기서 이제 몇 칸 표시하고 그리라 그랬죠? 그쵸? 왼쪽으로 2칸이에요, 친구들. 이거 여기 x 플러스 2 들어가면은 꼭지점은 마이 기억나시죠? 여기 지나는 거 그리는 거예요. 그 주황 색깔이 FP 플러스 2 그린 거예요. 그럼 이제 GP 그리면 끝나는 거죠. 주연아 왜 안 그리는데? 포기한 거야? 아니 왜 포기하냐고. 평고는 시험에 나온다고. 할 수 있으면서 왜 시험 끝날 때 나오시죠. 나중에 계속 나와. 저 구간 내에서의 삐리리.
막 미분 안 돼, 미분 됨, 뭐 이런 거 나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은 최소값이군요. 문제 제가 잘못 읽었군요. 하여튼 최소값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최소값은 주황색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아까는 아볼인 거 연습했잖아. 지금 위볼인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것만 달라. 그 최소 찍는 거잖아. 얘는 이게 끝이야. 이게 GP야. 이게 GP고 GP가 제일 높을 때가 6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Y좌표가 6이다 라는 것을 안 옮겨보고 그리는 방법이다 이거죠. GP가 제일 위가 마육이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